자, 이제 정규분포 곡선과 표준화의 이해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공식 이용 계산, 그 다음에 원리를 이용, 그래프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강추는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난도 문제를 좀 더 유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잘 싫어하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잘 안 그려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은 통계는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결국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정규분포에서 평균, 분산표준 편차는 구하라고 문제를 묻지는 않습니다. 주어지지. 오로지 뭐만? 확률만 묻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확률 구하기.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 1, 표준화 공식, 즉 Z 이퀄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방법 2, 원리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에 적용해서 원리적으로 보면 계산 안 해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초반이니까 두 개를 위주로 다 하세요.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걸 쓰면 됩니다, 주로. 그러다가 요것도 조금 세밀하게 파악해야겠다 그럴 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제 문제 한번 1번 도전해 볼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 60점. 일단 수학 성적 얘가 변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눈에 얘기했지만 통계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변수 파악입니다. 자, 그때 평균이 6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표현하면 항상 60, 10의 제곱, 100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성적이 50점 이상, 70점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인지 구하라. 자, 퍼센트로 물어봤습니다. 즉, 퍼센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률 곱하기 뭐 하면 되지? 100 하면 되죠. 그래서 확률 값을 퍼센테이지로 많이 묻습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확률보다도 퍼센트로 우리가 많이 다루죠? 그래야 저 실감 나니까. 그러니까 목적 값을 표현하면 P, X가 뭐야? 아까 성적이었죠? 성적이 50점 이상, 7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방법 1, 표준화 계산하면 돼요? 자, X를 표준화하면 뭐가 돼요? Z죠? 자, 50을 표준하면 50 빼기 평균 60,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도 됩니다. 이 값이 뭐가 됩니까?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땡큐. 마이너스. 아주 좋았어요. 70을 표준하면 70 빼기 60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그 실제 이제 표준화,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뭐 할까요? 이 값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확률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거. 따라서 2 곱하기 0.3413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을 구하고 맨 나중에 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2번 이건 별표하고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실생활적인 문제입니다.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그래프 이용하는 거 다시. 그래프 이용 어떻게 되나요? 평균이 얼마? 60. 표준 편차가 10. 그때 50에서 70. 이 확률을 구한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거. 더하기 시그마, 여기는 빼기 시그마인 거니까 어차피 얘 표준해봐야 1이고 얘 표준해봐야 얼마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도전! 자, 보겠습니다.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확률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몇 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200명 중에 80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입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문제 파악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좋아요. 이런 겁니다. 계산하기 전에. 얘가 뭐라고요? 명수예요? 아니면 성적이에요? 성적입니다. 이거 성적.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평균이 얼마? 60. 표준 편차가 얼마? 10. 그때 80점이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80점 이상인 학생의 면적은 뭡니까? 확률이죠, 이거. 그죠? 확률입니다. 그럼 확률에다가 뭘 곱해야 우리가 명수가 나올까요? 자, 확률은 뭐야? 200명에 대한 확률이잖아. 200명 중에 몇 명일까?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따라서 확률에다 뭘 곱하면 명수가 나올까? 그래서 200을 곱하면 되겠죠. 전체 인원수.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요. 과연 맞나 확인하세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고. 과연 그게 맞나?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게 0.1 나왔다고 칠게요. 확률이. 그럼 몇 명이란 뜻이야? 2명? 0.1 곱하기 20인데 2명이냐, 임마? 20명이죠, 20명.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확률을 먼저 구하러 갈게요. 자, 확률은 뭐죠? P. X가 80 이상인 확률입니다. 그지? 자, 이제 표준화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바로 할게요. 표준 편차 10인 거니까 몇 시그마 떨어져 있어요? 더하기 2시그마죠? 그럼 표준화되면 뭐가 될까, 이거? 2가 되겠죠? 바로. 그지? 따라서 확률은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면 돼. 이걸 잘 이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빼야 되죠? 5죠? 0.477이. 했더니 8, 9에서 빼면 2, 2, 0 되겠죠? 0.028입니다. 그지? 그러면 확률을 구하려면, 명수를 구하려면, 요거. 명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 요거다. 0.0228에다가 곱하기 200을 해야 돼요. 얼마나 합니까? 200 곱하면, 둘하고 하니까 4.56이 되겠는 거예요. 자, 이때 처리 잘해야 돼. 인원수로 4.56명을 하면 안 되지. 자연수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 우리가 요 위치에 해당되는 게 이 전체 면적이 지금 4.56명이라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 전체 몇 명 얘기하려면 4.56보다 적어 4를 대야 될까요? 5를 대야 할까요? 4죠. 왜? 5를 하면 이 확률이 넘어가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4 하면 이쪽으로 내려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뭘로 취급해야 돼? 따라서 결론은 4명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판단은 뭘 그리니까 확실히 유리해져? 그래프를 그리니까 확실히 유리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리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 이제 이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아까 표준화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에러 값을 이제 표준화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좀 어려워지면 뭘 물어보냐? 여기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면 뭐가 좀 어려워지냐면 이제부터 그냥 간단한 확률이 아니라 어떤 확률을 물어보냐면 복잡한 사건의 확률을 물어봅니다. 자, 복잡한 사건의 확률이 뭐뭐 있는지 한번 확률편에서 잠깐 생각해 보자고. 즉, 확률편인 때문에 어려워져요.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확률의 덧셈. 2가지 이상의 막 사건이 들어가서 또 곱셈. 여사건의 확률. 이런 거만 있는 거야? 아니야. 조건부 확률. 응? 이렇게 또는 독립시행의 관계에서도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제 정도 잠깐 할게요. 너희들은 뭐 문제집에서 기타 등도 많이 하고요.
이쪽에 관련된 문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력이 평균 104, 시속 104km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8km입니다. 시속. 이런 정규음표를 따릅니다. 자, 그때 끊고요. 이 지점에서의 속력이 120을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된대요. 과속 단속이라는 것을 좀 지정해 놨습니다. 속력이 120을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된대요. 자, 여기도 끊겠습니다. 자, 요 값, 이 지점을 통과하는 두 자동차가 A, B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일단 정규분포는 좀 있고요. 요 값이 확률이니까 요 값을 그대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요 값은 뭐냐면 P, 대상을 여기다 갖다 쓴다고 했죠? 두 자동차 A와 B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모두니까 여기 뭐죠? 콤마는 AND죠. 그러니까 A도 과속 단속이 되고 B도 과속 단속이 돼야 되는 거야. 사건이 복잡해졌죠. 그럼 이제 정규분포 쓰기 전에 일단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둘 다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즉 A가 과속 단속이 될 확률, 그 다음에 B가 과속될 확률을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죠? 왜? 두 개는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 자체가 좀 복잡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확률 각각은 뭘로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이해 가죠? 그럼 과속 단속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 과속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해야 됩니까? 자, 변수 파악. 속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잠깐 그릴게요. 변수 x는 뭐가 되는가? 속력입니다. 속력. 과속이 아니라 속력입니다. 속력이 평균이 얼마를 유지한대요? 보니까 104. 표준 편차 8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분포야.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이때 과속 단속의 기준은 120을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120은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이쪽 범위가 뭐가 된다는 거? 과속으로 단속된다는 거.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할게요. 확률은 P, 속력을 이제 X라고 하면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것이야. 자, 표준화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8인 거니까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더하기 몇 시그마야? 더하기 16 차이 나니까 더하기 2 시그마 차이 나죠? 그럼 표준화되면 얘는 0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될 겁니다. 그럼 어디 찾으면 돼요? 뭐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확률은 얼마가 되죠? 0.5에서 빼기 0.48을 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0.02가 되는데 이제 G상 0.02를 답하면 안 돼. 왜? 얘만 지금 과속이 되는 거야. 그럼 모두 과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0.2 곱하기 0.2를 해줘야 되겠지. 확률의 곱셈을 써야 되니까. 이해 갑니까? 오케이? 따라서 0.02 곱하기 0.02 그럼 따라서 0.04가 되겠죠? 그럼 이제 분수로 고치면 선생님 잘못했구나. 쏘리. 너희들 왜 이상하냐고 했더니 0.02 곱하기 0.02 그죠? 쏘리. 계산 틀렸어요. 0.02 곱하기 0.02네요. 이렇게. 물론 분수로 계산을 해도 되고 소수로 계산해도 되고요. 답은 0.02 제곱해도 되고 0.02는 얼마죠? 100분의 2죠? 그지? 약분하면 50분의 1이 되지? 그럼 이걸 몇 분 하면 제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분수로 답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디 파트가 어려진다고? 확률 파트 때문에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 연습은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도 이제 확률이 좀 복잡할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규분포 확률을 한번 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그럴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가 평균이 173점이고 표준 편차가 5랍니다. 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때 끊고 이 학교 학생 중에서 3명을 임의로 택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의 키가 183 이상의 확률입니다. 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지? 3명이야. 오케이? 그럼 3명을 확률이 다, 그 키가 다 틀린데 적어도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의 확률인 거니까 일단 키가 먼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명에 대한 확률이지? 한 명에 대한 확률이지. 그지? 근데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확률적으로. 사람이 학생이 이제 A, B, C가 있다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가장 쉬운 계산 방법 뭐겠어요? 여사건 쓰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이때 적어도 하나. 한 명의 키가 183 이상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사건을 쓰는 게 낫겠구나. 그럼 따라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체 확률에서 키가 183보다 작을 확률을 몇 개? 3개로 곱하면 되겠지? A 확률, B 확률, C 확률이니까 이 세제곱해서 빼주면 될 거야. 그지? 그럼 이제 계산은, 정규분포의 계산은 한 명의 키가 183보다 작을 확률만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정규분포로 가겠습니다. 키가 평균값이 173점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5예요. 183이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183. 그래? 이거 확률은 요걸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화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표준화해서 우리가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까 이제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평균과 키의 차이가 막 소수도 나고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계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것을 표준화시키면, P, 이걸 이제 X로 놨고요. Z로 표준화시키면 183 빼기 평균 173.2 하고서 뭘로 나누면 되지?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걸 계산하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1.96 나옵니다. 그래서 1.96일 때 이제 표준화될 값을 찾아야 되는데 표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률 구할 때 표준화 값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1.96하고 0 사이 확률이 얼마다? 0.47550이라고 줬으니까 이 부분 확률만 뭐라고 준 거야 이게? 0.4750이라고 준 거야. 따라서 0.5하고 더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5하고 더하니까 실제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두 개 합하면 0.9750이 되겠죠? 그래? 그것을 몇 제곱하면 돼? 세제곱하면 되는 거야. 이거 답을 뭐 세제곱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답을 이렇게 체크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숙지가 되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구하는 거 했고요. 다음 예제서부터는 이제 정규분포에서 또 항상 자주 물어보는 필수 예제들을 한번 하러 갈게요.